네. 자, 국민 이제 총리의 지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5가지 조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관가에서 이런 총리직과 같은 고위직 인선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 주변에선 바로 이 노래가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들어보고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네, 김도영이 부른 바보처럼 살았군요인데 다들 존경했던 분들이고요. 다들 명망과 학식과 덕망이 높았던 분들로 되어 있는데 청문회 검증 자리에 서기 전까지 정말 바보같이 살았다는 그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먼저 제시했던 5가지,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에 맞춘 5가지 기준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낙마한 안대희 지명자 후보자를 놓고 좀 예를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준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네. 총리 인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하고, 네. 그리고 바로 국민과의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강력한 네. 국가 대개조를 위한 추진력, 네. 이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이거를 좀 풀면은 네. 만약에 지역 화합형 하면은 네. 영남 지역 인사는 좀 가급적 네. 배제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 네. 즉 자기 자신과 좀 불편하더라도 네. 충분히 그걸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겠다 하는 것들이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5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안대희 후보자 얘기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안대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판넬도 준비한 게 있는데 좀 활용을 좀 해주시죠. 이미 안대희 후보자가 스스로 이제 자진 사퇴를 한 경우인데 네.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네. 공직사회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대희 국민검사라고 네. 하는 그런 타이틀 네. 아주 적격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그리고 지역 화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안대희 후보자가 영남 지역이니까 네. 이쪽은 좀 마이너스 요인, 감점 요인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불편해도 발탁한다 하는 네. 데는 적합한 요인이다. 아, 그럼 좀 정리해보자면요. 예. 공직사회 개혁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점. 예. 하지만 또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나와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발탁했으나 그런 점 때문에 PK, TK 너무 편중된다는 말이 있음에도 했지만 결국 청문회 통과라는 4번째 항목을 넘지 못했던 거군요. 예. 여기에 지금 안대희 이게 하나가 없어가지고 제가 네. 못하는데 네. 자기 정치 없어야 네. 즉 미래의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그 네. 가능성 이거 없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안대희 후보자는 양쪽이 2가지 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문턱을 넘어서야 돼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거죠. 여기에서 결국은 낙마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그 기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름표를 다양한 후보자 이름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안대희 후보자 말고 공직사회 개혁이란 큰 숙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은 누가 될지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들려주시죠. 예. 먼저 이제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이 사실은 김종인 씨 같은 경우인데요. 보면은 공직사회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정당, 민자당, 새천년 민주당, 네. 한나라당, 새누리당 네.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으로는 네. YS 시절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네. 바로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네. 그때 동아은행으로부터 네. 2억 1천만 원 정도를 네. 받은 걸로 네. 구속 수감이 돼가지고 네.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렇다면 청문회 통과가 좀 쉽지 않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가장 첫 번째 여기에서 네. 이 부분, 나머지 부분, 예를 들면 소통 부분이라든지 네. 자기 정치 없어야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 상당히 괜찮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불편해도 사실은 뭐 불편한
하지도 않으니까 네. 무조건 크게 문제 없는 거죠. 네. 이거는 여기하고 관련은 없는 거고. 그리고 PK하고 TK 이 부분은 지금 이분은 저 서울 분이지만 예, 그- 호남의 호남 법조인의 대부라는 가인 김명로 선생의 손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호남계로 분류가 되니까 예, 플러스 요인이라고 그렇죠. 플러스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청문회를 과연 통과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네. 이 문제, 즉 여기에 과거의 비리 때문에 구속 수감된 이 사실을 미리 국민들한테 털어놓고 가는 네. 게 어떻겠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분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조순신 차장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네. 분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두 번째 요소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바로 대탕평, 지역 네. 화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차원에서 본다면 영남 출신은 어렵겠다. 네. 경북, 경남 출신은 어렵지 않느냐. 네. 이런 차원에서요. 일단 김영란 김영란 전 대법관도 부산 분이잖아요. 법관은 부산 분입니다. 네. 이거는 순전히 이제 지역만 놓고 봤을 때 놓고 그런 보는 거죠.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네. 고향이 경북 영천이죠. 경북 영천의 경북고등학교를 나왔죠. 예. 참 그리고 법조인 중에 참 이분 훌륭합니다. 네. 지금 현재 동국대 총장으로 있는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 네. 이분도 아주 훌륭한 분이지만 고향이 경북 청도입니다. 그리고 경북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예. 그래서 지역만 본다면 네. 영남이 아닌 분. 네. 전주 출신인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전북 출신으로 분류되는 김종인 전 의원. 네. 이런 분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건 순전히 지역만 놓고 보는 봤을 때 겁니다. 그런 거죠. 네. 자, 그러면요. 자기 정치란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죠. 뭐 저게 꼭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분 총리를 모셔도요. 대통령을 제쳐놓고 자기 다음 정치할 겁니다. 총리를 마친 이후에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무리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건의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네. 총리를 인선하는 데 있어서 네. 지금 여기 보면은 5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네. 대통령, 즉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네. 자기 정치 없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네. 총리를 하면서 그 총리 직책을 네. 자기가 나중에 대선에 나올 네. 어떤 디딤돌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 왜냐?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 역량 네. 그리고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분이 바로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죠. 네. 나머지 아직은 현직이죠. 7월 말까지는. 예. 7월 6월 말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네. 이 자기 정치 없어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플러스 요인 속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일단 다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김문수 지사는 양쪽이 다 들어갔으니까 왼쪽 건 하나 빼야 될 것 같고요. 예, 여기 자,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을 썼을 경우에는 다음에 자기가 더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한데 총리직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성공에 주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즉 국가 대개조를 성공을 네. 시키더라도 네.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이 아니고 네. 오히려 자기 자신의 공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조무제, 김영란 이렇게 존경받는 그야말로 청빈한 삶을 살아온 그 대법관 출신의 그 명망가들 존경을 많이 받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총리 발탁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장 첫 번째로 네. 이 청문회를 통과한다. 네. 이 입장에서 보면은 네. 조무제 네. 전 법원장이나 아니면은 김영란 네. 전 대법관이나 플러스 쪽에 놓으시죠. 모두가 플러스 쪽에 아주 큰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러나 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2기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네. 국가 대개조다. 네. 국가 대개조를 할 수 있는 추진력이 과연 있을 것인가?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직사회 개혁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마이너스 요인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력 이런 점에서. 즉 청문회는
통과할 수 있겠지만 네. 그 다음에 과연 업적을 남길 수 있는가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문시 든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요. 청문회 카드를 놓고 검증의 검증을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마저 낙마하면 큰일 나잖아요. 도박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안전한 카드로 갈지 예상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청문회를 통과하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카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한 번 더 낙마한다면 박근혜 정부 2년차 정말 쉽지 않고 내년부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를 통과하는 점에 가장 무게를 둘 것 같고요. 만약에 정치인이 아니라 법조인의 무게를 둔다면 이런 세 분, 가령 대법관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개업을 하지 않아 전관 예우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이 네.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요. 조무재 전 대법관 진주 사람이고요. 김영란 전 대법관 부산 사람이고요. 김효옥 전 법무차관 전 헌법재판소 TK. 재판관 경북 경상북도 청도. 예. 청도고요. 네. 예. 자, 저 청문회 때문에 저런 분들 모시게 되면 뭐 다 존경하는 분들입니다만 또 편중이다 이 말 나올 텐데. 오늘 아마 네. 이 조수진 차장하고 제가 네. 설명을 드렸는데 네. 시청자들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야, 그러면 누구 할 수 있니? 네. 아무도 할 사람 없다는 얘기 아니냐? 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청와대에서는 지난주에 네. 많은 대상자들을 놓고 토요일까지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네. 모두 검증 과정에서 모두 통과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네. 일요일부터는 다시 원점부터 다시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수진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먼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은 먼저 국민들한테 인선을 발표하면서 이분은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러이러한 도덕적 흠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장점을 사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미리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할 것으로 청와대 그 주변에서 보고 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노래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존경만 받는 분들인데 청문회 그 단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정말 대통령의 인선 주간이 될 겁니다. 어제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죠.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이 임명됐습니다. YTN 보도국장을 지내셨던 분인데 오늘 기자들 앞에 자신의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면서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두현 홍보수석인데요. 네. 논란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 출신 지역으로만 보면 경북이고요. 물론 이전만으로 뭐 따지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과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 윤두현 홍보수석에 대해서 정치 편향성 문제가 계속 야당에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당 박영선 원내대표 아주 좀 재밌는 비유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죠? 네. 파출소 지나가면 경찰서가 나타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네. 이번 홍보수석 임명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그 육성을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파출소 지났더니 경찰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간에 파출소 지나가면 경찰서 나타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신임 홍보수석 임명과 관련해서 윤두현 YTN 플러스 사장의 임명이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청와대 인적 쇄신이 아니라 지속적인 불통 인사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